우선 뉴스입니다. 현대차가 노사민정협의회의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광주형 일자리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오늘 하루 부분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는데 협약이 체결되면 총파업에 나서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대법관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여야가 오늘 정오를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다시 협상에 들어갑니다. 합의문의 초안 마련까지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야 3당이 주장하는 선거제 개혁이 최종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제주도가 외국인 진료만 하는 조건으로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했습니다.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의료체계의 기본인 공공성이 무너질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장례식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워싱턴 국립대성당에서 엄수됐습니다. 5명의 전 현직 대통령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오바마 전 대통령은 시종일관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어제 아침 전국을 꽁꽁 얼렸던 기습한파가 오늘은 잠시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곳곳에 눈 또는 비가 내린 뒤 밤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내려가는 등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입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현대차가 잠정 합의한 협약을 한국노총이 뒤집으면서 광주시는 현대차와 다시 협상을 해야 합니다. 임금 단체 협약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게 쟁점입니다. 정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성사되려면 현대차와 협상 전 반드시 노사민정협의회 의결을 통과해야 합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기존 노사정에 시민단체와 교육계 등이 포함된 협의체입니다. 한국노총으로부터 협상 정권을 위임받은 광주시는 현대차와의 잠정 합의안이 무난히 통과되기를 바랐지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국노총이 임금단체 협상을 최대 5년 동안 미룰 수 있는 조항에 반대 의사를 내비치면서 오전 회의에 불참한 것입니다. 부랴부랴 이용섭 광주시장이 설득에 나섰고 다시 오후에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결국 한국노총의 주장이 반영된 협상안이 통과됐습니다. 연봉은 3,500만 원, 주당 44시간 근로조건이 포함된 다른 조항들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임단협을 5년 동안 유예할 수 있다는 조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악용 수단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노동계가. 협상안이 수정되면서 광주시는 곧바로 현대자동차에 수정안을 통보하고 다시 협상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협상안이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면서 광주시 협상단은 부담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의 핵심 피의자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양승태 사법부가 헌재 기밀을 빼낸 정황을 포착해 이를 두 사람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유기에 놓인 박병대, 고영한 전직 대법관. 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이들 두 전직 대법관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법원은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맡아왔던 판사들이 두 사람과 근무한 적이 있다는 걸 고려해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합류한 임민성 명재관 부장판사를 이번 심사에 배당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의 기밀 유출 과정에서 두 전직 대법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 위헌 여부를 다룬 헌법소원에서 임종원 당시 법원 행정처 차장이 헌소 파견 판사로부터 내부 기밀을 빼내 김앤장 측에 넘겼다는 겁니다. 헌재 결정의 방향을 짐작할 만한 내용이어서 외부로 유출돼선 안 됐지만 임 전 차장은 그대로 강행했습니다.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이나 늦어도 내일 새벽 결정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지안입니다. 어젯밤 서울 동부간선도로를 달리던 고급 외제 승용차에서 불이 나 차량을 모두 태우고 꺼졌습니다. 경남 통영시의 한 재래시장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점포를 태우는 등 전국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갓길에 세워진 차량 위로 시뻘건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어젯밤 9시쯤 서울 성동구 동부 간선도로를 달리던 벤츠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가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이 모두 타 6,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점포 위로 물줄기를 뿌립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경남 통영시 서호시장에 위치한 점포 3곳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불로 수족관과 냉장고 등이 소실돼 소방추산 3,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어젯밤 10시쯤에는 강원 홍천군에 위치한 한 도축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직원 휴게실 30제곱미터를 태우는 등 4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엔 강원 춘천시의 한 단층 주택에서 보일러실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경기도 파주에서는 배수관 관로 공사 중이던 근로자들이 무너진 흙더미에 매몰돼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흙막이가 없었고 근로자들이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번에도 예고된 인재로 보입니다. 서동균 기자입니다. 들것을 든 구급대원들이 조심스럽게 흙구덩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구급대원들이 구덩이 안에 있던 근로자 한 명을 구조해 나오지만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어제 낮 12시쯤 파주의 한 배수관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흙더미에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로자들은 이런 300mm짜리 관을 가지고 이곳에서 배수관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근처에 있던 집안이 무너지며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하수관을 이제 위에서 포크레인이 들고 내리는데 밑에서 2명이서 받아서 이제 설치를 하다가 그 와중에 이제 옆에 건명이 무너져서 난 사고입니다. 사고 발생 후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과 공사 중이던 굴착기까지 총동원돼 2시간 만에 가까스로 구조했지만 근로자들의 목숨까지 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시공사 측은 최근 내린 비로 집안이 약해지면서 흙더미가 무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흙막이가 없었고 근로자들이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현장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또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을 위해 현장 소장 등 관계자들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서동균입니다. 경찰의 교통단속에 앙심을 품고 단속경찰관이 뺑소니를 쳤다고 거짓 신고한 30대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무고도 모자라서 보험 사기까지 벌이다가 꼬리가 잡혔습니다. 안병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가 골목길에서 헤드라이트를 켠 오토바이가 내려오고 순찰차가 이를 멈춰 세웁니다. 동승자가 헬멧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토바이 운전자 30대 현모 씨에게 경찰이 범칙금을 부과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경찰이 떠난 뒤에도 현장을 둘러보며 무언가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교통단속에 앙심을 품고 이곳 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뺑소니를 쳤다는 거짓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직접 경찰서로 찾아가 경찰 단속으로 급정지해 발목을 접질렀는데도 경찰은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현장을 떠났다며 해당 경찰관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까지 쓴 겁니다. 심지어 보험회사에서 100만 원 상당의 보험금도 타냈습니다. 무고를 하고 보험 사기라는 것을 확신치 하기 위해서 의사한테 거짓말을 하고 모두 진단서를 발급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거짓말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현장 CCTV를 확인한 결과 오토바이와 순찰차 간 충돌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무고와 보험 사기 혐의로 검거하고 지난달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프로포폴과 마취 성분제를 투약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일주일이 넘도록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경찰은 해당 병원 등을 상대로 프로포폴 입수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병원 간호사 20대 여성은 지난달 27일 지인과 함께 경기도 화성의 한 모텔에 투숙했습니다. 밤 11시쯤 함께 프로포폴을 투약한 간호사는 3시간 정도 지나 깬 뒤 이번에는 혼자 다른 마취제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고 함께 있던 지인은 새벽 3시 40분쯤 119로 신고했습니다. 우리가 보기 전에 다 수거했어요. 전체라고 소방대원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 필요한 것들은 다 가져가고. 병원으로 옮겨진 간호사는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진다는 게 자고 일어나면 기분이 좋아진다 뭐 이런 말을 듣고 이제 같이 투약을 하기로 했다는 거죠. 그럼 프로포폴은 함께 투약을 하고. 병원 측은 프로포폴 등이 유출된 정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리상의 분출이 없었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내과 중환자 간호사니까 환자한테 줄 거를 안 줬거나 이런 식을 추정하는 거지. 경찰은 해당 간호사의 주변인 등을 상대로 프로포폴 입수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정우입니다. 거액의 뇌물을 받고 잠적했다가 8년 만에 붙잡힌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알고 보니 친동생인 최규성 전 농어촌 공사 사장이 제3자를 시켜서 형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교육청 소유 부지에 골프장을 짓는 대가로 3억 원의 뇌물을 받고 잠적했다가 8년 만에 붙잡힌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도피기가 어디 계셨어요? 누구 돈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최 전 교육감의 지난 8년간의 생활은 범인 도피하고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 살면서 골프를 치고 타인 명의로 병원 진료도 받았습니다. 친동생인 최규성 전 농어촌 사장의 뒤를 봐줬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최 전 사장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최 전 사장은 도피 중인 형을 수시로 만났고 제3자를 시켜 차명 휴대전화를 전달하는 등 도피를 도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인을 도피시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친족과는 특례 조항이 있어 처벌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친족이 제3자를 교사하여 범인을 도피시킨 경우에는 범인 도피 교사죄로 처벌받을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도주했던 형은 물론 도피를 도운 동생까지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그젯밤 경기도 고양의 온수관 파열 사고는 약 30년 가까이 된 온수 배관의 용접 부분이 녹슬어 파손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니까 일산 신도시가 막 생기기 시작할 무렵 생긴 배관에서 사고가 난 건데 지역 난방공사는 사전 누수 징후도 없었고 배관 상태도 나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온수배관은 일산 신도시의 나이와 비슷합니다. 1991년 설치돼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난방과 온수를 제공하는 데 사용돼 왔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일단 배관의 용접 부분이 떨어져 나가며 100도 넘는 물이 지상으로 솟구쳤다고 보고 있지만 단지 노후화가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배관 상태도 보니까 생각보다는 그렇게 노후 상태가 많이 진행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상태가 그렇게 나쁜 상태는 아니라는 판단인데 구체적으로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난방공사는 사고 직후 임시 조치로 문제의 배관 구간을 잠그고 연결된 다른 배관으로 온수를 보내는 우회 공급을 시도했습니다. 미처 연결되지 못한 2,800가구가 밤사이 피해를 봤지만 파손된 배관 부분을 임시 복구하면서 어제 오전부터는 난방과 온수 공급이 정상화됐습니다. 난방공사는 문제가 된 4-5m 구간을 최대 일주일 내에 완전히 교체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경찰은 난방공사의 과실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문제는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20년 이상 된 노후 배관이 전국적으로 30%가 넘는다는 겁니다. 특히 일산은 물론 1990년대 지어진 다른 신도시들의 배관은 대부분 모두 20년이 훌쩍 넘었는데 시민들은 시한폭탄 같다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공급하는 지역난방은 개별 난방시설을 둘 필요가 없어서 많은 가구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역 난방공사가 전국에 깐 온수관만 모두 4,328km. 문제는 이 중 20년 이상 된 수송관이 1,372km로 전체의 32%나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일산과 분당 등 1기 신도시들의 배관은 모두 1990년대 만들어진 이후 교체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일산과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평촌 신도시에 가봤습니다. 발밑에 시한폭탄이 있는 것 같다며 불안해하는 시민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터지면 어떻게 사람이 그냥 놀랬죠. 더 큰 문제는 난방공사가 아닌 30여 곳의 민간 업체에서도 온수관을 운영하는데 차지하는 비중과 노후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정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민간 난방업체에 자체 점검을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 새벽부터 산업부에서 지시가 내려서 지금 점검을 나가 있어요. 그리고 지역 난방공사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자들도 새벽부터 긴급하게 안전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일주일간 1998년 이전에 설치된 20년 이상 된 노후 배관을 중심으로 긴급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과 관련해서 조국 민정수석 경질론을 일축했습니다. 오히려 조 수석에게 특감반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힘을 실어줬습니다. 황지현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질론이 일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 다시 한번 두터운 신뢰감을 나타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귀국 직후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특별감찰반 비위 내용과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조 수석에게 청와대 내외부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특별감찰반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들이 비위 내용을 정확히 알게 될 날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대검감찰본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번 사건의 성격에 대해 국민들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특감 반원들의 개인 일탈에 불과하며 대처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조 수석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 수석을 즉각 경질하고 공직기강 재점검에 들어가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권력형 범죄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책임자인 조국 수석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 과연 누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대통령의 신임을 확인한 조 수석은 사법개혁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이 일단 조 수석에 대한 신뢰를 보냈지만 청와대 공직기강 회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는 점에서 참모진 개편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안에 서울을 찾는 게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북측에 구체적인 날짜를 제안한 적이 없다고 밝힌 건데 북한이 느낄 부담과 답방 준비 시간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2일에 올 것이다. 청와대가 18일에 와달라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의 답방과 관련해 쏟아지는 추측 보도에 청와대는 북한의 구체적인 날짜를 제안한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답방 시기는 연내든 연초든 열려 있으며 북측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연내에서 다음 해 초까지 기간을 늘려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아직 북한으로부터 뚜렷한 반응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구체적으로 북측하고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북한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기일부터 신년사 준비를 위한 총화 기간도 있는 만큼 북측 일정도 빡빡한 탓입니다. 그럼에도 북한의 답방을 꾸준히 설득해야 한다고 태영호 전 공사는 분석합니다.
김정은이가 서울에 내려와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도 보고 우리 이 사와 우가 우리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자유민주주의 질서, 체제 이것을 보고 가야 연내 답방까지 시간이 촉박하고 북한의 사정도 있는 만큼 답방이 내년 초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N 뉴스 주유신입니다. 경의선 북측 지역 철도를 조사한 우리 측 인원들이 어제 귀환했습니다. 오는 8일에는 동해선 철도 조사를 위해서 다시 방북할 예정인데 이렇게 척척 진행되는 철도와는 달리 도로 조사는 아직 안개 속입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북측 지역 경의선 철도를 조사했던 우리 측 인원들이 엿새간의 조사를 마치고 어제 귀환했습니다. 조사 결과 철도 상태는 10년 전과 달라진 것 없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체적으로 날씨가 좋았고요. 과거 10년 전에도 갔었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대부분 구간에서 열차 속도가 20에서 60km에 그쳤고 평양 이남 지역의 철도가 특히 속도가 느린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남은 작업은 개보수 정도에 대한 분석인데 동해선 철도 조사까지 마친 뒤 종합적으로 결론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와 같이 침식차를 달고 침대칸 달고 다만 저희들은 이제 식당 칸이 없었는데 저쪽에 이제 식당 칸을 마련해서 붙였기 때문에 그건 큰 불편 없이. 연내 착공식을 하려면 철도뿐 아니라 도로 조사까지 마무리돼야 하지만 아직 도로 일정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도로 공동조사는 그 철도와 달리요, 고성에서 원산 지역으로 해서 좀 짧습니다. 다 감안을 해서 남북이 협의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사단은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오는 8일 동해선 철도 조사를 위해 다시 방북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여야 3당이 선거제 개혁 문제에 이견을 보이면서 어제도 예산안 처리에 실패했습니다.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서는 오늘 정오가 데드라인인데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 3당이 어제도 예산안 처리에 실패했습니다. 친척이 없으니까 아까 한 얘기 똑같은 얘기 아닐까.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어제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릴레이 협상을 벌였습니다. 쟁점 예산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면서 합의문 초안을 만드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선거제 개혁 문제가 걸림돌이 됐습니다. 선거법은 국회의원들의 밥그릇이고 예산은 국민의 밥그릇 아닙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선거제 개편의 암초가 너무 큽니다. 이미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나흘이 지났고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가장 늦은 예산안 처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오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도 불가능해집니다. 여야는 오늘 오전에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일명 윤창호법 등 200여 건의 법안을 처리합니다.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고 어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안도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 차기 원내대표의 김학용 의원까지 도전장을 내밀면서 선거가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친화력으로 무장한 김학용 의원과 옅은 개파색을 강조한 나경원 의원이 치열한 양자 대결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권용범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네 번째로 출사표를 던진 김학용 의원. 앞서 강석호 의원과 후보 단일화에 성공한 김 의원은 친화력을 주무기로 내세웠습니다. 저는 소통과 친결을 중시하는 대표적인 마당발 정치인입니다. 속내를 터놓고 소주잔을 기울이며 대화하겠습니다. 이로써 오는 11일로 예정된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는 총 4명. 김 의원과 나경원 의원의 양자 대결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나 의원은 옅은 개파색을 강조했습니다.
그간 단 한순간도 특정 계파의 핵심 세력으로 있지 않았습니다. 계파 종식을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앞서 출마 선언을 한 김영우, 유기준 의원도 해볼 만한 승부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혼자 드리블하고 혼자 골 넣는 그런 화려한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라 어시스트형 미드필더인 것입니다. 전투를 앞두고 배를 불태우고 소천 깨트리는 분주 파부의 각오로 문재인 정부의 폭정과 실정을 막아내는 선봉에 서겠습니다. 저마다 계파 청산을 내세웠지만 막판에는 친박계와 비박계 의원의 새 대결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국내 처음으로 제주도에 외국인 자본이 투자한 영리병원 개설이 허가됐습니다.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는 조건부로 허가됐는데 13년 동안 이어져 온 영리병원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완공된 녹지국제병원입니다. 2만 8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47개 병상을 갖췄습니다. 중국 녹지그룹이 778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미 130여 명의 의료 인력까지 채용했습니다.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했습니다. 영리병원은 말 그대로 이윤을 추구하는 병원으로 의사가 아닌 투자자들이 모여 만든 병원입니다. 허가를 놓고 찬반 논란이 일었고 공론화조사위원회가 불허 공고를 내렸지만 원희룡 제주지사는 조건부 허가를 선택했습니다.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진료 대상을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 관광객으로 제한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불허 결정을 내리면 법적 분쟁은 물론 헬스케어 타운에 더는 외국인 투자 유치가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현재 제주도에 미치는 많은 영향 그리고 미래에 미치는 영향까지 모두 감안을 해서 현실성 있고 책임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영리병원 허용 비판을 의식해 진료 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등 4개 과로 한정했습니다. 개원 시기는 당장 다음 달인 내년 1월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영리병원 도입 논란이 13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고 장자연 씨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방 사장 측은 지난 2008년 자신이 장 씨를 만났다는 보도는 잘못됐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장자연 성접대 의혹을 받는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을 어제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고 장자연 씨가 죽기 전 남긴 문건에 적힌 방 사장이 누군지, 지난 2008년 가을 장 씨를 만났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9년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방 사장이 2007년 10월 서울 청담동에서 장 씨와 장 씨의 소속사 대표를 만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물론 검찰까지 방 사장을 단 한 차례도 불러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최근 방 사장이 2008년 가을에 장 씨를 만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마친 방 사장은 2008년 가을 자신이 장 씨를 만났다는 언론 보도는 잘못됐다며 법적 대응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방 사장의 조카인 방종호 씨도 불러 의혹에 대해 물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2억 원 넘게 세금이 밀린 사람들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재산이 29만 원뿐이라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31억 원을 체납했고 정은호 게이트에 연루된 최유정 변호사도 무려 69억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재산이 29만 원뿐이라던 전두환 전 대통령. 세금 31억 원을 체납해 국세청의 고액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재산 환수 과정에서 부동산을 매각해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은 겁니다. 정은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부에 선처를 청탁해주겠다며 거액을 챙긴 최유정 변호사도 소득세 69억 원을 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처럼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이 올해만 5천여 명, 액수로는 5조 원을 넘었습니다.
재산을 숨긴 방법도 다양했습니다. 양복 주머니에서 꺼낸 봉투에 수표 다발이 가득 들어있거나 안방 금고에서 3kg짜리 금괴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사위 명의로 빌린 대여금고에 현금 다발 등 8억 3천만 원을 숨긴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얌체 체납자로부터 징수한 금액이 올해만 1조 7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격 조사를 더욱 강화하는 등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국세청은 체납 세금 징수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의 갑질 행각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퇴사한 직원의 재취업도 방해했는데 고용노동부는 바로 이 부분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봤습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양진호 회장의 직원 폭행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양 회장은 지난 2015년 임금을 올려달라는 직원에게 유리컵을 집어던졌습니다. 또 다른 직원이 동종업계로 회사를 옮기자 안 좋은 말을 해 회사를 그만두게 만들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매우 죄질이 나쁜 취업 방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여직원의 몸을 만지는 등 성희롱도 있었습니다. 회식 과정에서 이제 흡연이라든지 음주를 강요를 했고요. 그다음에 생마늘을 억지로 먹인다든지 하는 이런 괴롭힘 행위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야간이나 휴일 근로수당 등 4억 7천만 원이 넘는 임금을 떼먹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고용부가 찾아낸 법 위반 사항만 46건에 이릅니다. 고압적인 회사 분위기 탓에 직원들이 진술을 꺼려 조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임금제는 제가 어떻게 말 못하니까 일단 위에. 고용부는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1억 8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한편 양 회장을 구속 수사해온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서울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부지 약 3억 3천 제곱미터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1994년 17억 1,800만 제곱미터를 해제한 이후 가장 큰 규모인데 해당 지역 주민들은 크게 환영했지만 일부 지역에선 울상을 찢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연장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고양의 한 대학 건물을 둘러싼 부지입니다. 군사분계선에서 25km 안에 있거나 중요 군사시설로부터 500m 이내에 있다는 이유로 45년째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부지의 땅 소유자들은 토지 개발 시 반드시 군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는 군 허가 없이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와 여당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거 해제하기로 하자 해당 지역 사람들은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원래 고도 제한이 있었거든요. 좀 간소해지면 저희도 이제 증축을 하든가 할 때도 편하고 재산권도 더 좋고. 반면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국유지를 빌려 농사를 짓던 사람들은 국유지 개발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게 됐습니다. 이 좋은 여건에서 농사를 지어서 지금 로컬 푸드 판매점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체험 농장이라든가 잘 살고 있는데 다시 이주를 해야. 그동안 휴전선이 가깝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뎠던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돌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지난달 치러진 2019학년도 수능시험 성적표가 어제 전국 53만 수험생에게 배부됐습니다. 성적표를 받아든 수험생들의 표정에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실. 선생님께 수능 성적표를 받아가는 학생들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성적표를 접고 조심스럽게 점수를 확인하는가 하면 고개를 떨구고 고민에 잠긴 학생도 있습니다. 시험 성적 받고 국어 영역이 평소보다 좀 낮게 나와서 좀 당황했던 게 컸던 것 같습니다. 영어 점수는 예상했던 점수보다 한 등급 낮게 나왔어요. 반면 만족할 만한 성적을 받은 학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영어는 1등급 나왔고 수학, 과학 1등급 나와서 국어와 수학, 영어 모두 어려웠던 불수능 탓에 변별력이 강화돼 정시 모집 전략을 짜야 하는 학생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이 소신 지원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다음에 중위권 학생들은 아마 적정 지원 또는 안정 지원을 할 개연성이 좀 높습니다. 올해 수능은 합격 가능한 점수대가 큰 폭의 변화를 보이면서 불확성이 커진 가운데 정시 모집은 오는 29일부터 시작됩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지난달 30일 타계한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장례식이 현지 시간으로 어제 거행됐습니다. 국장으로 치러진 장례식에선 전현직 대통령들의 어색한 만남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국회의사당에 안치된 부시 전 대통령의 시신은 운구차에 실려 장례식이 염수될 국립대성당으로 옮겨집니다. 성당에는 이른 아침부터 전 세계 각계 각층의 인사가 모여들었습니다. 장례식순에 따라 성당 안으로 들어선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중앙홀을 지나 맨 앞자리로 향하고 미리 도착한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와 어색한 악수를 주고받습니다. 시종일관 심각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은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장남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부친과의 일화를 소개하며 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He loved to laugh, especially at himself. He could tease and needle, but never out of malice. 고인에 대한 애도와 추모 기간이 이어졌던 지난 5일간 워싱턴 정가는 잠시나마 정쟁을 멈췄습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조문으론 오랜 정치적 동지 밥돌 전 상원 의원의 거수경례, 그리고 고인의 또 다른 생전 친구 서비스견 설리의 풀이 죽은 모습은 전 미국인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의 유해는 텍사스에 묻힌 부인과 딸 곁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인터넷상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희귀족으로 알려진 흰 사슴이 먼 북쪽 나라 노르웨이에서 발견됐습니다. 한 사진작가가 트래킹을 하다 발견했다며 SNS에 올린 사진인데요. 사슴이 이렇게 하얀 이유는 유전자 이상 현상 때문이라고 합니다. 스칸디나비아에서는 흰 사슴을 보면 행운이 찾아온다고 믿는다는데요. 지금 이 사진을 본 모두가 행운 가득한 하루 보냈으면 좋겠네요. 한 해군 장병이 6살 미아의 부모를 찾아줬다는 소식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부대로 복귀하기 위해 역으로 향하던 장병은 귀를 잃은 여자아이를 발견했는데요. 아이 혼자 파출소에 보낼 수 없다는 생각에 예매했던 열차표도 취소한 뒤 함께 파출소를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부모를 찾았다는 소식에 부대 복귀를 미뤘던 장병은 입성열차에 몸을 실었다는데요. 추운 겨울, 모처럼 전해진 훈훈한 소식에 많은 누리꾼들은 감동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겨울철 핫팩 이용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핫팩에 장시간 노출되면 저온 화상을 입기 쉽다고 하는데요. 최근 3년간 핫팩으로 화상 피해를 입은 사례는 모두 197건. 이 중 대부분은 2, 3도의 화상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핫팩을 이용할 땐 가급적 맨살에 직접 붙이지 말고 특히 잠을 잘 때 사용하는 건 위험하다고 하니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지난 11월 한 햄버거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손님이 직원에게 음식을 던지는 일이 있었죠. 이번엔 연신내 맥도날드 갑질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중년 손님 2명이 직원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음식을 직원 얼굴에 던지는데요. 해당 손님들은 매장 모니터를 확인하지 못해서 예정 시간보다 늦게 음식을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또 다른 갑질이라는 의견과 함께 직원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다음은 화재 영상입니다. 여기 무법자가 따로 없는 불량배들이 있는데요. 비유가 아니고 이들은 진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마리의 개들이 백발의 할머니를 둘러쌉니다. 그리곤 다짜고짜 공격하기 시작하는데요. 옷자락을 물고 늘어져 바닥에 쓰러지고 마는 할머니. 다행히 한 여성이 이를 보고 달려오자 개들은 황급히 도망가는데요. 놀란 할머니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다른 행인들을 공격할까 걱정이네요. 미국의 한 경기장에서 아주 특별한 기부 행사가 열렸습니다. 준비물은 바로 동물 인형. 화면과 함께 보시죠. 관중으로 꽉 들어찬 경기장. 아이스하키 경기가 한창인데요. 골이 들어가자 함성이 터져나오고 곧이어 무언가가 경기장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관중의 난동이냐고요? 아니요. 투척된 물체는 바로 동물 인형. 무려 34,798개나 되는데요. 매년 이렇게 인형을 모아 40여 개 센터에 기부한다고 하네요. 맛있는 냄새를 맡으면 본능적으로 이끌리게 되죠. 그래도 너무 본능에 충실해선 안 되겠습니다. 곰 한 마리가 아파트 난간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곳이 18m가 넘는 높이의 아파트라는 거죠. 맛있는 냄새를 맡고 여기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는데요. 다행히 주민신고로 이틀 만에 구조됐다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늘은 퇴근길을 대비해서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출근길 추위는 잠시 주춤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0.5도로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밤부터는 강력한 한기가 밀려오면서 다음 주 초반까지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9도. 토요일에는 영하 11도까지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 추위에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기압골의 영향으로 강원과 충청, 남부로는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한때 눈발이 날렸지만 지금은 잦아든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밖에 중부와 전북, 경북 곳곳으로는 계속해서 눈이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 눈과 비는 오늘 오전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지만 충남과 호남 지방은 내일 또 눈이 오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사이 영서와 충남, 전남에서는 1에서 3cm, 제주 산지와 전북에서는 1에서 5cm가량의 눈이 예상됩니다. 중부지방의 눈이나 비는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남부지방에서는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게 출발합니다. 현재 서울 0.5도, 청주 0.4도, 안동은 3.6도, 창원 5.7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7도, 강릉 10도, 울진 11도, 전주와 광주 8도, 대구 9도, 창원과 부산 11도가 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강추위가 몰려올 텐데요. 당분간 낮에도 영하의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